자, 미국 회계사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미국 공인회계사라고 우리가 통용되어지지만 스테이트 라이센스죠. 스테이트 라이센스이고 우리나라에는 AICP라고 부르죠. AICP는 미국에서 협회를 말합니다. 뭐 USCP라고도 부르고 근데 CP 라이센스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CPA 시험을 합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CPA 시험이 유니폼 시험입니다.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가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주를 응시해서 어느 주를 시험을 받든지 간에 시험은 평생에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점수가 각 주에서 통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요건, 학점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라이센스를 받으실 때는 경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마다 다 달라요. 어떤 주는 한국에서 내가 액티브한 라이센스가 있는 CPA 밑에서 일한 것도 다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영 요건과 교육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내가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라이센스를 받는 분들이 CPA 시험을 100명 정도 합격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뭐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2000년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CPA 합격생들이 있겠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한 100명 합격하면은 한 절반 정도? 절반이 조금 왔다 갔다 정도 라이센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라이센스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 기업으로 들어가셨거나 또는 뭐 공기업으로 들어가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굳이 CP 라이센스는 내가 오픈할 때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 사무실을 차릴 때 그래서 내가 그냥 일단 기업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분들은 굳이 라이센스를 받으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만 굉장히 라이센스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내가 합격을 했으니 증을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할 때는 라이센스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 라이센스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는 어떤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냐면은 미국에 계시는데 교회 장로님이다. 근데 내가 라이센스만 받으면은 바로 차리면은 교회 성도들이 다 내 클라이언트다. 이런 분들은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내가 차릴 분들, 회계사 사람을 차릴 분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바로 차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픈할 게 아니라 내가 다 취업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이슈는 없어요. 취업할 때는. 시험은 응시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분은 상관없어요. 다행히도 외국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어도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세무사 시험은 PTIN을 받아야 되는데 회계사 시험은 그런 건 없습니다. 경력 요건 필요 없고요. 교육 요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주에 응시를 하는데 회계학점 몇 학점, 경영학점 몇 학점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학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교육 요건만 보고요. 네 과목인데 75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75,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100문제가 나오는데 75개를 맞추는 건 아니고요. 매 윈도우마다 4개의 윈도우거든요. 1, 2월, 4, 5월, 7, 8월, 10월, 11월 이렇게 4개의 윈도우를 구성이 되어져 있고 3, 6, 9, 12월은 시험이 없어요. 근데 그 윈도우마다 통계를 내서 너무 전체적으로 평균이 낮으면 좀 올려주고 너무 높으면 좀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75점인데 느낌적으로는 떨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75개를 딱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커브가 있습니다. 시험 장소는 CBT 센터에서 보기 때문에 보통 한국 분들은 괌에 가서 많이 보시죠. 미국에서는 내가 아침에 뭐 일하다가 반차 내고 저녁 때 오후에 가서 시험 보시고 그래요. 그런데 뭐 나는 CP 시험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토플 시험 보고 있고 뭐 뒤에 사람은 뭐 GMAT 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CP 시험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시험 날짜에 그 프로메트릭 센터에 가서 내 컴퓨터에 가가지고 이제 지정된 컴퓨터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주별로 응시 요건이 다 다르죠. 지금 응시하기 가장 편한 주는 메인주예요. 메인주는 회계 15학점, 오디 포함해서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비전공자분들은 대체로 다 메인주로 시험을 보시죠. 메인으로 가서 시험 보시는 건 아니고요. 최초에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그 미국에서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뉴욕에 계시는 분들, 뉴욕에 이제 헤드쿼터니까 뉴욕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뉴욕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뉴욕주로 시험을 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뉴욕주만큼 전 미국에서 시험 응시 요건이 까다로운 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험 응시 요건을 맞추려고 대학원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찾아보면 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어느 주로 보든지.
근데 이제 그래서 메인주로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실제로 메인까지 차 타고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2분 계셨어요. 너무 황당했던 거죠. 이제 제 잘못이기도 한데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메인주로 응시를 해도 뉴욕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시험 응시한 주와 시험 보는 장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몬타나주나 뭐 벌몬트주 같은 데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도 한국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워싱턴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은 메인주로 보고 나중에 추가로 학점을 더 추가해서 라이센스는 워싱턴주로 받거나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는 원칙적으로 트랜스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더 받는 건데 라이센스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주 스테이트 보드 어카운트에 내가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뭐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뭐 10년 있다가 따셔도 되고 안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계시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오픈하시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24, 경영 24. 그래서 시험을 뭐 타주로 보고 캘리포니아주로 라이센스를 받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자, CPA 시험은 EA와는 다르게 요거를 잘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시험을 치르시기 전에,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내가 어느 주로 응시를 할 거냐, 그리고 내가 학점을 어떻게 취득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을 어느 과목으로 시험을 볼 거냐, 이 플래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무사 시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시험 보시면 되는데 회계사 시험은 그래도 1년 반에서 2년을 잡으셔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ROI를 한 1년 반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해서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거의 한 80% 미국 애들은 다 회계나 경영을 전공한 친구들만 보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합격률이 50%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보다 합격률이 훨씬 떨어져요.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나오면 한 뭐 대체로 한 80% 합격률이거든요. 변호사 시험 그 바이그잼이. 근데 회계사들 시험도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나온 애들이 보는데 50% 왔다 갔다 하니까는 굉장히 합격률이 떨어지는 시험이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되게 어렵게 여겨지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 학생들의 레주메를 갖다 주면 되게 처음에는 되게 놀래더라고요. 요즘엔 이제 안 놀래요. 뭐 어떻게 음대생이 합격을 했냐, 이 천재인가 보다. 뭐 얘는 뭐 전공을 완전 딴 걸 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CPA 시험을 합격했냐. 근데 이제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얘 그래서 한국에서 뭐 그 캐플리에서 공부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요즘들은 리퍼 할 때 생각들 하시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시기 전에 그 플래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바로 캘리포니아 라이센스가 필요한 게 아닌데 캘리포니아로 응시하기 위해서 24학점, 24학점 다 따려고 1년 내내 학점만 취득하고 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그냥 시험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한 6개월이면 학점 취득이 다 끝나서 메인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개월이면 비전공자들도 다 지금 학점 취득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에서 8개월 있다 시험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내가 미국에 취업하는 게 목적이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빨리 뭐 트랜스퍼하는 게 타 직장으로 이전하는 게 목적이시라면 굳이 어느 주로 캘리포니아주를 지정을 해갖고 그 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학점 다 취득하고 나서 라이센스 캘리포니아는 꼭 필요하면 받으시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건에 따라서 첫 번째 과목을 뭘로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Financial Account Reporting이라고 하는 회계학 과목을 처음에 보실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이게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질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년의 경력을 토대로 보아 CPA 시험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막 무슨 아주 막 이렇게 내로한 데서 막 내가지고 막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못 하시냐면 하다가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이 넘쳐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러지만 이게 한 6개월, 8개월 되면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네? 내가 설명회 때는 분명히 1년 안에 합격한다 그랬는데 이거 1년에 못 하겠네? 그리고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거 뭐 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제 타협이 들어가고 뭐 출장 한번 뭐 한 달 갔다 오면은 뭐 이게 안 좋아지고 흐름이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를 놓게 돼요. 책을 손에서. 그래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거를 스탑시키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뭐가 좋냐면 한 과목이라도 빨리 합격을 해 놓으시는 분들은 이게 아깝잖아요. 18개월 안에 익스파이어가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시험을 공부하는 목표에 따라서 어느 주는 응시할 거냐, 그리고 첫 번째 과목을 언제 볼 거냐. 첫 번째 과목을 언제 보느냐는 뭐와도 연관이 있냐면 학점 취득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점 취득은 응시 주어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과목을 레귤레이션을 볼 거냐, 페레를 볼 거냐, 아니면 BC를 볼 거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1년에나 끝날 수도 있는 거를 괜히 2년, 3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래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적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밸류에이션이죠. 내가 한국에서 학부 나오신 분들은 한국 학부 성적표랑 졸업증명서를 다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이퀴벌런트 한 거네, 미국 대학과. 그 평가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학점 다 서류가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응시하고 내가 시험 볼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이 됐고, 이메일로 NTS라고 하는 노티스 스케줄이 날라오면 그게 한 6개월, 뭐 캘리포니아는 9개월 기간을 주거든요. 그 기간 내에 내가 시험 장소와 날짜를, 과목을 정해서 응시를 하시고 나면 보통은 한 2주에서 4주, 뭐 길게는 6주 있다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같은 윈도우에는 시험을 못 보세요. 1월에 내가 시험 봤는데 결과가 1월 말에 나왔다. 그러면 2월에는 시험을 못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윈도우인 4월, 5월, 그때로 이제 같은 과목에 대해서는 응시를 다시 하실 수가 있죠. 네 과목이고요. 네. 과목이 겉으로 볼 때는 네 과목이지만 사실은 페레 한 과목만 해도 미국 대학에서 뭐 한 4학기, 5학기를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죠. 중급회계 1, 2, 뭐 Intermediate 101, 102, 뭐 Advanced Accounting, Government Non-Profit. 그다음에 보통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공하신 분들이라 그래도 한국에서는 Accounting Principle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뭐 용어를 전혀 모르시니까 영어로. 그래서 그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인데 비즈니스 로하고 텍스인데 회계학을 잘 모르셔도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습니다. 외우는 게 많고. 요 텍스 한 과목이 아까 설명드렸던 EA 그 세 과목하고 겹치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EA를 공부하시고 나셔서 CPA를 공부하시면 텍스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반대로 CPA를 다 공부하시고 나셔서 EA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CPA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경력을 한 1년, 2년이 있어야 라이센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EA는 시험 바로 합격하면 라이센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부한 김에 까먹기 전에 빨리 내가 EA도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텍스를 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CPA 텍스를 다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초단기로 EA 따로 리뷰 강의가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3개월이나 한 달만 공부하시면 바로 EA 시험 합격하실 수가 있도록 강의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딧은 이제 회계 감사죠. 페레를 다 공부하시고 나셔서 어딧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딧 수업을 들어보면 알아듣거든요. 왜냐면 한국어로 강의하니까. 그런데 페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딧 시험을 보고 나면 거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페레를 다 공부하셔야 어딧을 제대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EC는 여러 과목이 합쳐져 있는 과목이죠. 뭐 Corporate Governance, 뭐 경제학, 재무관리, IT, 뭐 원가 회계, 관리 회계. 미국 애들이 이거를 맨 먼저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다 전공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거를 맨 마지막에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에세이가 15% 유일하게 요거 앞에 거 세 과목은 에세이가 없어요. 그냥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뭐 쓰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큰 문제에서 이제 짜잘짜잘한 문제가 한 서너 문제 붙어 있는 건데 요거는 에세이가 15% 나옵니다. 시뮬이 30%, 에세이가 15%. 그래서 보통 이제 BEC를 맨 마지막에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75점 넘으면 되고 18개월 안에 나머지 세 과목 다 합격해야 되고요. 한 과목 합격했는데 나머지 두 과목을 18개월 안에 합격했는데 네 번째 마지막 과목이 18개월 안에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첫 번째 합격한 게 익스파이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격한 과목에서부터 다시 18개월이 계산이 되어져요. 시험 구성인데 우리는 뭐 테스트렛이 5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테스트렛 안에서는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요거를 딱 끝내면 두 번째 테스트렛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그다음에 어려운 풀이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지가 아니라 하드 풀로 가야지 점수가 높아져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테스트렛.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을 먼저 보거든요. 첫 번째 멀티플을 잘 보면 두 번째 멀티플 때 좀 어려운 게 나오고, 그러면 어려운 거를 좀 틀렸어도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하고 시간 분배 잘 하셔야 되고요.
멀티플 뭐 66문제에서부터 62문제에서부터 70 몇 문제까지고 시뮬레이션은 보통 8문제, BC는 4문제, 리트는 3문제인데 시간이 전부 다 지금 이제 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이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3시간밖에 안 줬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았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더 주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는 좋아졌고요.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쪽이에요. Analysis and Evaluation. 이쪽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나와서 한국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거의 미국 실무랑 똑같이 문제를 내버려요. 이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은 회계사 시험을 합격해야지 회계법인 들어가잖아요. 그죠? 3회를 들어가려면 한국 회계사 시험을 합격해야 3회를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은 먼저 PwC를 들어가요. 대학교 때 인턴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통 3년차, 5년차 안에만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나가서 감사도 해보고, 내가 나가서 텍스도 해보고, 이런 친구들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맨날 보던 문서를 시험장에 가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유리하죠. 근데 한국은 실무를 해본 분들이 아니라 완전 음대, 뭐, 체대, 아니면 뭐, 공대, 이런 분들, 전혀 회계랑 상관없는 분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실무적인 게 굉장히 약해요. 더구나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시는 이제 뭐 저도 한국에서 강의를 오래 했지만 분들이 미국 실무 경력은 잘 없으세요. 한국 회계사, 미국 회계사여서 굉장히 실력이 좋지만 근데 이제 점점 이런 게 나와 버리니까 이제 조금 이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핫한 거 미국에서 뭐가 이슈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CPA 활동 분야는 한국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CPA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 프라이빗 컴퍼니,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하면 삼성, 뭐 LG 이런데, 구글 이런 데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계사가 우리는 다 3일 회계법인 무슨 뭐 안진회계법인 무슨 뭐 삼성의 이런 큰 회계법인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회계법인으로도 가지만 미국에서는 일반 프라이빗 컴퍼니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도 가는데 일반 기업으로 갈 때도 뭐 재무팀으로도 가고 회계팀으로도 가고 원가팀으로도 가고 분석팀으로도 가고 뭐 사업팀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을 시켜보면 100명 중에 한 70%, 한 60% 정도는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로 가요. 그러니까 회계 분야로 가는 거죠. 나머지 한 40% 정도가 퍼블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회계 법인을 말하는 거죠. 1인 회계 사무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퍼블릭을 상대로 해서 일하는 게 이제 CPA 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대 법인도 있지만 뭐 그보다 작은 세컨 티어도 있고 뭐 1인 사무실까지 해서 그쪽으로도 이제 한 30, 40% 정도 가고요. 영주권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무원으로 많이 갑니다. 뭐 세일 텍스, 그러니까 스테이트 가버먼트, 연방 정부, 그다음에 시티, 그다음에 카운티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 뭐 그다음에 우리는 뭐죠? 도, 뭐 이런데 이런 데로도 영주권이 있으시면 많이 들어가고요. 비영리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비영리 기업도 뭐 맨하탄에만 5,000개가 있거든요. 비영리 기업이. 그러니까는 그 비영리 기업도 뭐를 해야 돼요? 비영리 회계를 해야 됩니다. 비영리 회계는 일반 영리 회계랑 완전 다르거든요. 텍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 학원 소개라고 할까요? 뭐 특징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주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저는 강의 2000년서부터 한국에서 했지만, 이제 2005년도에 컬럼비아 대학의 교환교수로 가고, 2006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쁘세요. 한국 분들도 바쁘지만, 미국 분들도 바쁘셔가지고, 강의를 굉장히 짧게 만들었습니다. 따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서부터,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2018년도 하반기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다가 중간에 휴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거를 다시 재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러신 분들이 좀 계셔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시험을 보려면 NTS가 나오잖아요. NTS만 있으시면 뭐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계속해서 새로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무제한 수강 제도를 지금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11년도에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랑 저희가 한국 교육기관 최초, 뭐 지금도 유일하게 리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 회계사 협회에서 만드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강의에 쓸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함부로 배포를 할 수도 없어요. 그걸 하게 되면 카피라이트 바이레이션이어갖고 소송을 당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잘못되면은 시험을 합격했는데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라이센스를 맺어서 지금 이제 8년째 그 모든 기출 문제를 저희가 직접 협회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나 강의할 때 전부 다 100%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과 이제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컨텐츠도 저희 선생님들이 다 컨텐츠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점도 교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거랑 서강대 거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강대 거 일부, 저희 거 일부 해가지고 학점은 서강대를 통해서, 저희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학점 부여는 서강대를 통해서 하시고, 공부는 뭐 저희 쪽 캐플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각자에 맞춰서 뭐 어떤 분들은 5학점만 뭐 15학점만 필요하다, 어떤 분은 48학점 필요하다, 그 학점을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은 이제 막 대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대1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춰갖고 아까 플래닝 다 잡아드리고 그 우리 그 스터디 코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속 수시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과목 봐라,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코치를 도움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런 것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하면 저희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질문 올리시면 보통 저희 그 선생님들이 주중에는 24시간, 주말에는 48시간 안에 보통 답변을 다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크롬을 많이 써요.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거, 아이폰을 많이 써가지고 그거에 다 맞춰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든 패드든 아무 데서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마 저희 특징인 것 같아요. 뭐 교수님들이야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 선생님들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한국의 학원들과 비교해서 좀 차별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CP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